문명이 발달하면서 자연계의 것들을 가공하게 되죠. 가공해서 특수한 용도로 써요. 뭐 일단 1차 가공이라 할 수 있는 건 나무 같은 거죠. 돌과 나무 같은 것들은 이런 게 불전환 같은 걸로 쓰여지잖아요. 저 산에 있던 나무가 우리가 사는 공간에 와서 목수에 이런 손길을 걸쳐서 이렇게 불전함이 되고 상단이 되고 뭐 이렇게 책장이 되고 이렇게 나무들이 그렇게 돼요. 쓰여지는 거죠. 쓰임새가 이제 물론 자연에 있어도 쓰여지겠지만 문명사에서 쓰임새가 있게 돼요. 이렇게 단순하게 목수의 손을 거쳐야 되는 것도 있지만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저 금 같은 거 뭐 금은 화학 반응까지는 아니죠. 그래도 뭐 끓고 버려야 되니까 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부처님 뭐 이렇게 되고요. 페인트 같은 이런 것들은 진짜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우리는 알지 못하는 방법을 해가지고 페인트가 됐어요. 자연계에 있을 때는 그냥 존재감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조합을 통해서 페인트가 돼서 곳곳을 하얗게 빨갛게 노랗게 칠하고 있죠. 철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비 오고 나면 자석 가지고 막 다니면서 이제 그 철 붙이고 막 이랬잖아요. 보면 철가루. 자연계에 있으면 그냥 가루에 불과한데 우리 사람들이 여러 가지 화학 반응을 거쳐서 뭐 이렇게 건물을 세우고 다리를 짓고 뭐 자동차를 만들고 철강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땅 속에 묻혀있던 석유 같은 경우는 그냥 영원히 그냥 쓰여지지 않고 땅 속에 묻혀만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20세기, 19세기, 20세기, 21세기 들어와가지고 이 석유 화학 제품이 없는 곳이 없어요.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옷도 석유에서 추출한 거예요. 보면 뭐 폴리에스테르 뭐 어쩌고 이러면서. 그래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우리 마음도 그래요. 마음도. 나 사람이라는 것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면 자연계에 그냥 이제 자연스럽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쓰임새가 이렇게 있게 되는 경우가 있죠. 갈고 닦아서 몸과 마음을 갈고 닦아서 누군가는 달리기 선수가 되고 누군가는 뭐 공부를 해서 판검사가 되고 누군가는 의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냥 가만히 놔뒀으면 우리 모두 다 같이 뭐 형제야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다 똑같을 텐데 누군가는 그렇게 공부를 했었든지 몸을 단련했었든지 자기 개발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요리를 또 잘하고 어떤 사람은 뭐 조각을 잘하고 그림을 잘하고 음악을 잘해. 이런 자기가 가진 재능들이 꺼내서 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직업을 갖게 되죠. 요즘 핫한 게 직업이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어른이든 아이든 관계없이 모두 다 나이 든 사람도 지금 60이 넘은 사람도 나도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너도 나도 그러고 있어요. 심지어 70이 넘은 분도 이제 그냥 집에서 쉬셔야 될 텐데 일이 있으면 뭐라도 하겠다라고 이렇게 다 그러죠. 그래서 모든 이들이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직업이라는 게 이렇게 자연스러운 나에서 쓰임새 있는 나가 되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자연계 그냥 거기에서 좀 더 특수화된 것일수록 일당이나 뭐 시급이나 월급이나 이런 연봉이 훨씬 더 높죠, 이제. 그런 게 이제 판검사 하는 사람들이 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 권력계에 진출해, 이런 재계에 진출해가지고 뭐 이렇게 그 중소기업을 뭐 하거나 해서 나중에 대기업을 일으키는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우리 어렸을 때랑 똑같아. 10대 뭐 다른 게 뭐 있나요? 그런데 자기 쓰임새를 발견해서 쓰여지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는 무한한 능력이 있어요. 마치 지구 안에 무한한 자원이 있잖아. 우리가 석유가 그렇게 쓰여질 줄 300년 전 사람들은 어떻게 알았어요, 세상에. 아무도 몰랐다고. 우리 지금 이제 이렇게 목화가 들어온 게
고려 말 조선 초 때 목화 문익점 뭐 들었잖아요. 그 전에는 뭐 입고 그 이렇게 겨우 얽고 만들어가지고 그 겨울에도 그 우리나라 얼마나 추워요. 겨울에. 그런데 소미불 같은 건 꿈도 못 꾸고 소모똥 꿈도 못 꾸고 좀 있는 사람은 이제 호랑이 가죽 뒤집어 쓰고 보통 사람은 그냥 호옷 있잖아요. 그 마대자루 같은 이런 거 겨우 해가지고 두르고 다니고 뭐 이랬었어요. 보면. 그런데 목화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실을 뽑아 자기 성능을 변조시켜서 더 나은 걸로 목화에서 실이 만들어져서 그걸 직조기를 통해서 옷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17세기, 18세기 이럴 때 속옷들을 드디어 입기 시작한 거예요. 그전에는 속옷이 없어. 우리 조상들 옛날 고생한 거 생각하면 그렇게 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는 석유가 있어요. 유전 개발을 좀 해야 돼. 여러분들 마음 어딘가에 석유 매장량이 그 엄청난 매장량을 가지고 있어. 여러분들 마음속에 금광이 있어요. 금광이. 금맥을 차지해야 돼. 금맥을. 유전을 개발을 해야 되고 금맥을 개발해야 돼. 여러분들 그 마음속에 철분이 있어서 그 강철을 또 만들 수 있고요. 다이아몬드도 잔뜩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그야말로 이렇게 무궁무진한 것들을 내 마음속에 이렇게 다 가지고 있어요. 자산이 풍부한 거예요. 이제 원광이 풍부해요. 원광이. 그런데 저 콩고 공화국 봐봐요. 콩고 공화국. 콩고 공화국은 세계에서 다이아몬드, 금 매장량 제일 많고 코발트 매장량 최고 많고요. 니켈 매장량 최고예요. 보면 그 온갖 자원들이 풍부한데 그 나라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죽어나가요. 내전이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계속 내전이에요. 나라는 얼마나 큰데 자연환경도 엄청나고, 그 풍부한 자연환경에 또 아프리카 분들은 힘도 세잖아, 이렇게. 되게 능력도 있어 보이던데. 그런데 자중질환이 일어나가지고 결집이 안 돼서 질이 멸렬해지는 거예요. 사람도 똑같아요. 우리는 많은 광산,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어요. 자원 강국에 여러분들 각자마다 자원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스스로 자중질환이 일어나가지고 해롱해롱해. 다들 해롱해롱해. 해롱해롱하니까 이제 자원을 내가 이렇게 뭘 해서 해야겠다는 노력이 별로 없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콩고 사람들은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회롱회롱하고 있으니까 남들이 갖고 와가지고 남들이 들어와가지고 뺏어가. 코발트 뺏어가고 금 뺏어가고 그 유전 개발을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가 석유가 나면 그 석유를 빼서 우리나라 사람이 써야 되잖아. 영국의 석유 회사가 가져와가지고 미국의 석유 회사가 가져가고 겨우 1% 나눠주는 건 1%, 2% 주고 수수료로 그렇게 주는 국가에게 주고 그런 독재자들이 그렇게 계약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도 독재자가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에. 그리고 이렇게 정신 못 차리고 국민들은 독재자 밑에서 정신 못 차리고 지들끼리 또 싸워. 여러분 마음에 108개의 마음이 있잖아요. 이 108개의 마음이 조화로워야 되는데 이게 서로 이렇게 조화롭지 못하고 서로 갈등하고 그래요. 내면 갈등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그 마음 조절을 딱 이렇게 해가지고 광산 개발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건 나이랑 관계없어요. 근데 이제 광산 개발을 해본 사람은 알아요. 금맥 발견하기가 쉬운 게 아니고 유전 개발하는 게 또 쉬운 게 아니에요.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요.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는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나는 필요 없는 스님 얘기는 딴 나라 말 같아요. 그건 20대한테 하세요. 저는 지금 50이 넘고 60이 넘고 70이 넘었어요. 이렇게 해서 포기할 생각 마시고요. 내 의식은 그대로 자식에게 전해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걸 나한테 전해지진 잘 안 해요. 여러분들이 큰 꿈을 꾼다고
뭐 제가 같이 큰 꿈을 꾸겠어요? 같이 살면 몰라도? 그런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자식에게 그대로 이어져요. 여러분들이 큰 꿈을 꾸고 포기하지 않고 지금도 자원 개발을 하겠다고 노력하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큰 원력을 세워서 원력이 여러분들 보고 원력 좀 세우세요 이렇게 하면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못 알아들어가지고. 근데 원력이 아니라 원력은 꿈이에요. 드림이에요. 드림. 저 너무 원력 하니까 크게 생각하는데 절의 스님들이 부처님이 원력 세우라는 것은 꿈을 가지세요. 이 말이거든요. 근데 꿈이라는 것도 힘들어서 사람들 안 가지려고 그래. 그거는 이제 이렇게 꿈은 가져도 되는데 꿈은 사람들이 못 이루니까 이루는 게 너무 힘들어서 안 가지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한 생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불자들은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게 내가 못 이루면 다음 생이 있고요. 내가 못 이루면 자식이 있어요. 손주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꿈을 가지세요. 그 꿈은 내가 뭐 이렇게 해서 나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 나는 화가가 될 거야. 나이가 70에 화가가 될 거야. 그림을 열심히 그런다고 해서 자식이 화가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 손주가 화가 된다는 말 아니에요. 내가 그런 열정을 가지고 나는 화가를 할 거야. 이렇게 그 열정을 가지고 그런 일에 도전하면 그 도전하는 그런 열정들이 자식에게 이어지고 손주에게도 이어지고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다음 생에 그 꿈은 내가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무한한 자원들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들 아들, 딸들에게 꼭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는 무한한 자원을 가지고 있다. 네 속에 유전이 얼만큼이고 금맥이 얼만큼 다이아몬드 이런 게 얼만큼 무한하다 정말 많은 자원들이 있는데 그거를 개발을 하도록 여러분들부터 이렇게 자원 개발에 힘쓰세요. 자기 자신을 개발을 해서 그렇게 하면 반드시 이루어져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스님. 그러면 기도 열심히 하면 돼요. 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그 자원 개발해야 된다고 이 허리도 아파 죽겠는데 가가지고 뭐 일당 얼마라도 받고 뭐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그러다가 허리 더 다쳐요. 그러다 몸 더 나빠서 정신까지 힘을 건하지 이상해져요. 그럴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게 몸과 정신이잖아요. 내 정신을 또렷하게 내 원력을 세워서 세상의 모든 일을 행복하게 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꿈을 갖고 원력을 세워서 나아가면 될 거예요. 자, 여러분들 광산 개발 좀, 자원 개발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성불하세요.